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는 부울경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경매 물건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이나 또는 공부가 될 만한, 그러니까 권리 분석, 물건 분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물건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자, 다가구 원룸 건물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실거주 겸 월세 수익형 물건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자, 오늘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자, 매각기일은 2021년 9월 29일입니다. 아직 여유 많죠? 자, 수원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020 타경의 13013D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월동입니다. 자, 물건 종별은 다가구 원룸, 토지 면적이 70평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은 132평 정도 됩니다. 자, 물건 입지는 강의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리 분석의 하자나 물건 현황상 뭔가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정가 12억 3,900 얼마 되어 있습니다. 12억 4천 선이네요. 한번 유찰되다 보니까 30% 내려갔습니다. 자, 지역별로 30%씩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20%씩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자, 여기서는 70% 돼서 8억 6,770, 48,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소유자 김땡땡씨의 1, 세무자 김땡땡씨의 1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두 사람이 지금 공동 소유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 공동 소유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 그리고 건물 소유주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보니까 SFJ2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그리고 양도인 수협은행 외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보통은 채권자 보면 무슨 은행하고 끝나는데 유동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더 있다고 그러고 또 뭔지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물건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이 2020년 8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가격 시점에서 2020년 9월 4일 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약 1년 전에 감정평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감정가, 그리고는 지금의 시세, 별 차이가 없는지 지역별로 다르겠죠. 많이 오른 곳도 있을 것이고 비슷한 곳도 있을 것이고 도리어 내린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존 등기일이 2015년 7월 8일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자, 지금 2021년입니다. 2021년 8월이죠. 6년 됐습니다. 6년 됐으면 건물 6년 됐으면 아직은 준신축급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이 오래되면은 물론 입지가 가장 부동산은 입지가 그죠? 입지 불패 아닙니까? 하지만 이왕이면은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걸 낙찰을 받아서 크게 손볼 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보존 등기일도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 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말이 있고요. 자, 대지로서 토지 감정이 6억 5,74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겠습니다. 건물 보니까 1층부터 4층 되어 있습니다. 자, 다가구 건물의 주거용은 3계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층, 3층, 4층 여기에 지금 4가구, 11가구. 그래서 이렇게 2, 3, 4, 3계층입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실,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같은 경우 여기 3.43평, 규모에 따라서 약 4평 내외 정도가 계단실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고 사용 승인이 2015년 6월 달이다. 사용 승인 되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시의 건물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옥탑 되어 있습니다. 옥탑의 계단실 부분 3.43평 똑같죠. 자, 요것은 뭐냐면은 지금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매각 포함입니다. 매각 포함이고, 자, 그리고요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옥탑에 있지 않습니까? 옥탑에 이런 계단실 말고 뭔가 그 옆에 뭐라고 할까요? 제시의 건물 해가지고 창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런 게 그걸 뭐 주거용으로 따로 임대를 준다라든지 그죠? 예, 아니면 옥탑에 사무실 해가지고는 증축을 해놓고는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임대 준다든지 그러면은 위반 건축물로 나중에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노폭은 약 8m 도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봅시다. 아까 2층, 3층, 4층에 11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건축물 대장 열어보니까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자, 위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현황이 건축물 대장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소소한 위반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소소한 위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감안하고라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소한 경우에는. 하지만 불법 대수선이라든가 한 층을 완전히 뭐 증축을 했다라든지 이런 문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열었을 때 위반 건축물 이렇게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아까 살펴본 현황하고 같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11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가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 내려가니까 그래서 1층 계단실 11.34제곱미터. 그리고는 2층, 3층, 4층에 4가구, 4가구, 3가구. 아까 본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는 발급 일자 해서 보니까 2021년 8월 2일입니다.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이후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입찰하실 때는 입찰 직전에 일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물건을 보는데 현황과 그죠? 지금 현황과 건축물 대장이 동일한지 봤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등기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유자가 두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도 보통은 같이 공유하고 있고 건물도 같이 공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부부가 공동 소유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아니면 형제들이 뭐 형제 2명, 3명이서 같이 2분의 1, 3분의 1씩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 소유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토지도 같이, 건물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봅시다. 자,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13년 12월 26일 소유권 이전 매매에서 김땡땡씨의 1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김모씨 그리고 권모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매수를 2013년도에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요 사람들 두 사람 지분 전부 여기 소유권 지분이란 말이 나와서 긴장하기 쉬운데 지분 그냥 누구 예를 들면 김모씨 권모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모씨 지분 전부 근저당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다 이 두 사람 지분 소유권 지분에 대해서 전부 지분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협에서 지금 근저당 담보대출을 해준 겁니다. 전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두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권모씨 지분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김모씨, 권모씨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권모씨 지분이 김모씨에게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 8일 날 뭡니까? 강제경매 백모씨 들어오고요. 그리고 2020년 8월 24일 날 수협에서 그죠? 요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 그래서 여기 수협은행에서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수협에서 경매가 들어왔는데 자, 한 사람 지분이 아니죠. 그럼 전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지분 경매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괜찮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 봅니다.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5년 7월 8일 날 그래서 소유권 보존입니다. 근데 여기는 소유주가 정모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소유권 보존되면서 바로 수협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자, 여기 자, 그리고 여기 수협에서 경매가 들어온 겁니다. 동일해요. 자, 근저당 금액 3억 3,600 되어 있습니다. 3억 3,600 되어 있는데 3억 3,600이 뭐 별개는 아니고 건물하고 토지하고 공동으로 다 잡아서 그리고 지분도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들어온 거니까 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상에 하자 없고요. 자, 여기 건물에 보니까 건물의 근저당, 그죠? 여기 2015년 아까 수협에 2015년 7월 8일 제일 먼저 나왔죠?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되신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들이 우리 아까 11가구 했었죠, 여기가. 그래서
11가구였습니다. 자, 11가구인데 지금 임차인이 뭐 몇 명 지금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이 그래서 뭐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8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자, 11가구인데 8명이 전입이 돼 있어요. 전입이 돼 있고 뭐 나머지는 사용을 하는데 전입이 안 한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입은 이렇게 8명이고 자,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8명 중에서도 내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 됩니다 라고 신고한 사람은 4사람에 불과합니다. 4사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8명의 지금 전입 날짜를 보니까 전부 다 2019년, 2020년 그렇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7월 8일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뭐 이 정도 다 금액은 굳이 임대차 보호법 뭐 열어보지 않더라도 또 주거용이고,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뭐 배당 요구 제대로 했으면 받는 거는 당연한 게 되겠고, 요 9천만원이 문제가 이렇게 될 건데, 9천만원은 소액 임차인 안 되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전입일자 2016년, 그죠? 그럼 근저당보다 늦지만, 아까 근저당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었어요. 3억 3,600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전입, 그죠? 확정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액, 그죠? 그 소액 임차인은 아니더라도 우선 변제에 의해서, 그죠? 배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예상 배당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순위 임차인이 없으니까 일단은 안심하시고요. 안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상 배당표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자, 매각대금 지금 최저가가 8억 6,774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라고 봤을 때 경매 비용은 753만 9천원 됩니다. 그래서 요걸 빼거든요. 요거 먼저 공제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8억 6천 선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아까 소액 임차인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서 수협에서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9천만원 있었습니다. 그 9천만원 임차인 우선 변제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받고, 그리고는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보증금 예상 배당액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어떻게 됩니까? 8명이 전입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예요? 뭐 배당 요구 한 사람은 4사람이 불과했습니다. 그 4사람 다 보니까 뭡니까? 9천만원 배당받고,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 300만원 다 배당받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배당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물론 내보낼 때 그냥 뭐 하시면은 뭐 원룸이니까 한 30만원 이렇게 해서, 그죠? 뭐 용달 부를 정도? 예, 이 정도의 비용을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방법을 뭐 협상을 잘 하시면 되겠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뭐안 나가면 집행을 가는 건데요. 경매에서 협상 잘 하시면은 어지간해서는 해결은 잘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뭐 열 몇 명 되는, 그러니까 상가주택, 상가임차인 1명, 그리고는 주거임차인 12명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은 금액, 훨씬 많은 뭐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들이 반 정도였습니다. 됐으면 되는데 협상 잘 끝나고요. 마무리 지금 다 잘 됐습니다. 협상을 하기 나름이니까. 예,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시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이사비는 지원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다가구 원룸 가보면은 나가고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나가고 없는 경우도 많고 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신고한 사람들, 그래서 배당 신청한 사람들 다 봤는데 어떤 사람들 같은 배당 신청해놓고도 자기가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들 많아요. 경매 들어오고 경매에 이제 왜 저기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안내를 나가지 않습니까? 집행관이 현황 조사 가잖아요. 그때 나가서 이제 경매 나갔다는, 들어왔다라는 안내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본인들도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알아보고 자기가 배당을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공고가 뜨고, 그리고는 누군가가 낙찰받고, 잔금 내고, 배당일까지. 그런 경우 뭐죠? 평균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1년보다 조금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1년보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동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지 제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입지 안 봤죠?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도 여니까 바로 뭐 오산대학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고요.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원거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거리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오산시청이고 그저 남동 쪽으로 오산시청 보입니다. 오산시청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직선거리, 자, 여기서 확대해서 하니까 오산시청까지가 1.51, 그리고는 여기가 오산대학교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니까 택지개발 이렇게 하고 있고 인근에 남서쪽으로, 그리고는 뭐 오산역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오산 하면은 산단이 많아요. 산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정남 일반 산단, 이거는 동탄 쪽으로도 산단이 있고요. 여기 밑으로도 일반 뭐 LG 디지털 파크 보이고 평택 진입이 일반 산단 이런 식으로 다 여기 산단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거리 반경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요. 그리고 참 지적 편집도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원룸을 보실 때는 다가구 원룸은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에 그 일자리가 많으면은 공장이라든가 중소기업들 많으면은 중소공장들 많으면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저기 그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공단들이 많이 있나가 눈에 잘 안 띄시면은 여러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세요.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 이 보라색 있죠. 보라색이 이게 공업지역이거든요. 여기 딱 누르니까 바로 여기 가운데 여기가 여기 물건인데 옆에 여기 서측에 보니까 오산 산단, 그리고 여기도 다 산단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반경을 한번 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찍어서요. 네, 이건 닫고 좀, 이렇게 지금 요렇게 정도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반경 3km 정도 됩니다. 그럼 반경 3km 안에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산단들이 그저 쭉 보입니다. 그러면은 반경 3km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3.14km인데 이게 자전거로 13분 거리입니다. 자전거 아니고 보통 출퇴근을 오토바이라든가 개인 승용차를 하게 되죠. 아주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어떤 다가구 원룸을 여러분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편집도 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짝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이 물건 아닙니까? 이 물건이고, 그리고는 여기 서측으로 보니까 법원도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하는 식으로 이런 것도 보이고, 또 오산대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대학이 가깝고, 그리고 산단들, 공장들도 주변에 그죠?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옆에 관공서, 그죠? 법원도 아주 근거리에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그죠? 젊은 분들 상대로 해서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이나 투룸, 뭐 쓰리룸 이런 어떤 임대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다 비슷한 이 물건, 여기 다 택지잖아요. 여기 보면 무슨 빌 다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임장을 갔을 때 다가구 건물이 혼자서 그냥 길에 하나만 떡하니 있으면은 그 사람 거기에 살기가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산다라는 게 내 방, 집 안에도 중요하지만 집 문 밖에 슬리퍼 신고 나가면은 뭐 먹을거리도 그죠? 뭐 밥 먹을 때도 있어야 되고 뭐 퇴근하고 한잔 하고 싶으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편의점이나 뭐나 근린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학 가고 그리고는 바로 옆에 또 법원이라는 관공서도 있고, 예, 그리고는 또 인근에 보면은 아파트들도 조금 있어요. 가깝지는 않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근린 시설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요게 이제 다가구들 요런 그 택지고, 그리고는 바로 여기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죠? 파리바게트,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도 보이고, 뭐 감자탕이니 뭐니, 뭐 피자스쿨에서 쭉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쭉 입점되어 있는 이런 간판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근린 시설, 편의 시설들도 제대로 되어 있다. 예,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이런 물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구 원룸, 뭐 상가주택 이런 물건을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막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을 해보면은 반 이상이 일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황하고 완전히 다른, 그죠? 단지 지금 적발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거나 하면은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죠? 예를 들면 위반되어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은 일단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요. 소소한 위반 저기 같으면은 그 부분을 감안하고 대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자, 일단 그래서 그런 어떤 대출의 어떤 그죠, 경락자금 대출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현황 조사를 잘 하셔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위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기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지만 그런 게 이제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 안 되는 정상적인 물건 중에서도 입지도 괜찮고 무난하고 그런 물건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옛날에 보면은 대학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가 주변에 있다라든가, 그죠? 또 특히나 산업단지 중에서 대기업이 하나 딱 있으면은 거기에 그 옆에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산단 쪽에 있는 다가구 원룸들, 그 다가구 원룸 중에서도 몇 개가 좀 모여 있는 거, 예, 그런 걸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전세가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전세, 임대 대체용으로서 투룸, 쓰리룸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다가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런 물건을 골랐으면은 진짜로 건축물 대장과 현황하고를 비교를 하셔서 하자가 없는지 보시고, 그죠? 하자가 있는 걸 알고도 여러분이 하실 때는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내 현금으로 몰빵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는 내 돈을 들여서 원상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나간 다음 그대로 위반 건축물의 상태로 이행강제금 내면서 나는 하고 싶다, 이행강제금 내고도 수익률이 맞춰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면은, 그런데 또 거기서는 거기 임대 들어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또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를 잘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산시 골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오랜만에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일단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서 추천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